네. 그래서 물도 시험에 대한 거는 작업형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오지만 계산 문제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절도 건재 상태의 밀도. 여기서 M이라는 거 보통 표본시로 500g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딱 500은 아니더라도 보통 500이니까 M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500. 어떤 책에서는 B 플러스 500 마이너스 C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물의 밀도값. 물의 밀도는 온도가 4도씨일 때 딱 1.0입니다. 4도씨일 때. 그 외에는 온도값이 밀도값 자체가 여기가 1.0이라고 하면 1 아래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4도씨 이하일 경우는 0도씨 되면 이제 얼겠고요. 그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밀도값 자체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곱하기 물의 밀도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밀도, 진밀도, 흡수율 이 부분들은 좀 다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고 2차 시험 필답형에서도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굵은 골재 밀도 흡수율 보겠습니다. 네, 이 굵은 골재는 이러한 시험기구를 통해서 시험 방법은 우리가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 최종적으로도 보면 전부 다 이 값입니다. 이 부분 이게 장골재랑 좀 값 자체가 좀 틀리죠. 왜? 수중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골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절대 건조 상태의 밀도,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밀도, 진밀도, 흡수율 해가지고 이런 부분 좀 공식을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암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강의를 하면서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1차뿐만이 아니라 2차 필답형에서도 단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시고요. 네, 단위 용적 질량은 일정한 용기, 이게 보통 3리터, 5리터, 10리터, 이게 15리터 이런 형태의 일정한 용기에서 네, 보통 보면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안에다가 일정한 시료를 채우고 나서 다짐을 합니다. 다짐봉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래서 다짐봉을 사용하는 방법이 일단은 골재를 다질 때 단위 용적 질량, 왜냐 공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재 최대 치수가 40mm일 경우는 우리가 그 방법이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다짐봉을 이용하는 방법, 또 충격을 이용하는 방법은 골재 사이즈가 40에서 100mm일 경우에는 충격을 이용하는 방법, 또 삽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용적 질량의 계산은 그 용기 용적 있죠? 용기 부피. 용기 부피분의 G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기 더하기 용기를 포함한 용기 더하기 시료 질량 빼기 T가 뭐죠? 용기.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이게 이 값이 G-T가 뭐죠? 시료 질량이 되겠죠? 시료의 질량. 그러니까 용기 값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면 이게 단위 용적 질량이다. 그래서 실적률 배웠었죠? 전 시간에 실적률은 단위 용적 질량을 절건 밀도로 나눠진 게 실적률. 또 공급률은 공급률 100마일득, 즉 공급률 더하기 실적률은 100이 된다는 얘기죠. 이 의미입니다. 또 이제 모래 같은 경우에는 유기 불순물이라는 게 있어요. 불순물은 특히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강도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이게 보이면 이게 유기 불순물 시험기인데요. 가끔 출제가 되는 게 유기 불순물 시험할 때 어떤 시약이 필요하냐? 수산화나트륨, 탄닌산, 이렇게 그리고 10%의 알코올 용액이 들어가죠. 이게 세 가지 시약에 대해서 가끔씩 출제가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만드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이거 좀 아무튼 최소한 수산화나트륨, 10% 알코올 그리고 탄닌산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종 표준색보다 연해야 유기불순물이 없는 거다, 합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0.08ml 통과량, 미리뿐이죠. 0.08ml 통과량 시험은 간단합니다. 시료를 준비를 해서 여기서 나와 있죠. 한 벌의 체에다가 붓고 0.08ml 통과량 한 거는 최종 질량을 재면 물로 식혀 나갔기 때문에 없겠죠. 그래서 최종 계산은 씻기 전에 시료의 질량분에 씻기 전 시료 질량 빼기
시즌 후에 실효 질량이 해서 뭐 0.08m의 통과량이다. 계산 자체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굵은 골재는 1% 이하, 장골재는 3% 이하, 부순 장골재는 7% 이하 이렇게 나와 있죠. 기준 자체는. 네, 이거는 이런 형태는 로스앤젤레스 마모 시험기라고 해서 굵은 골재 마모율이라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이거 봐서 뭘 하는 거냐. 이 안에 강구가 있습니다. 강구 여기 있죠. 하나가 보통 400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쇠 구슬이 있습니다. 쇠 구슬을 이게 시험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은 보통 10개 정도 들어갑니다. 10개 정도 들어가서 이 안에 자갈을 넣습니다. 자갈을 넣어가지고 이게 500회전, 1000회전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하면 자갈이 강구에 맞으니까 쇠 구슬에 맞으니까 깨지겠죠. 그래서 깨져가지고 손실되는 율이 얼마인가 라는 부분을 계산을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모 감량이죠. 근데 M1은 뭐죠? 시험 전 실효 질량. 그래서 M1 M2 해가지고 실효에 남는 질량에서 마모 감량. 보통은 4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도 보기는 쉽지 않은데 제 블로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굵은 골재 로스앤젤레스 마모 감량 또 마모율 시험 제가 시험 관련된 사진까지 제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골재 안정성은 황산 나트륨 결정합에 의한 파괴 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기준으로 하는 골재 안정성을 화학 작용이라든지 얼음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한 시험인데 어떤 방법에 따라서 황산 나트륨의 결정합을 이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1리터의 황산 나트륨 또는 황산 나트륨 결정과 혼합해서 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골재를 넣어서 일정한 시간 후에 시험 방법 해서 최종 보면은 계산, 손실 대부분이 이 항목에서는 지금 이 챕터에서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M1이 뭐죠? 시험 전 실효 질량 또 시험 전 실효 질량 빼기 N2가 뭐예요? 시험 전에 실효가 걸린 채에 남는 아무튼 계산 문제 비슷하죠. 다 마모율 시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또 기준을 알아야 되겠죠. 안정성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골재는 얼마 이하? 10% 이하. 굵은 골재는 크니까 12% 이하.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시험 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과 굳은 상태의 콘크리트 시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요거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반죽질기 콘시스턴시, 워커빌리티는 볼까요? 한번 반죽질기는 물의 많고 적음에 따른 반죽이 단순하게 되고진 정도입니다. 근데 워커빌리티는 뭐죠? 이 반죽질기에 따라 작업의 난이 정도 및 재료 분리에 정하는 정도. 더 개념이 더 포괄적인 거죠. 그리고 성형성,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거푸집을 해체하면요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성질을 성형성. 이제 마감성은 이제 굵은 골재 최대 지수, 장골재율, 입도, 반죽질기 등에 따르는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 최근에는 펌퍼빌리티, 압성성도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죠. 워커빌리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로 시공할 경우에 펌프용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판단하는 하나의 척도다. 이거 용어 꼭 알아두십시오.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커빌리티 중에 대표적인 시험 방법, 슬럼프, 캘리볼, 비비 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슬럼프 플로우, 시험 방법, 종류 알아두시고요. 슬럼프 시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슬럼프 시험도 제 블로그에 보면 다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이러한 형태, 이것도 사이즈를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콘 형태죠. 상부가 100mm, 하부가 200mm, 높이, 수직 높이가 300입니다. 이런 형태의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용액을 콘크리트를 채우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각 층별 25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다 채웠으면은 상부 평탄 마무리를 하고 슬럼프 콘을 들어 올리죠. 얼마 이내? 2에서 3초 이내. 그래서 이 주저앉을 값 자체가 슬럼프다. 이게 유동성, 레미콘 생산되는 규격값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동성이 크면은 클수록 슬럼프 값이 더 유동하니까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는 값 자체가 더 크죠. 참고로 레미콘, 레디믹스 콘크리트 규격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형태로 레미콘은 2호에 대표적으로 대부분 많이 쓰는 거 2호 25mm 골재입니다.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강도 2,4에 슬럼프 150 이런 형태로 읽어줍니다. 2호에 2,4에 150 현장에서는 보통 뭐 한 60누베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로 아직까지도 다 누베라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일본 말인데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2호에 2,4에 150 60누베를 이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합니다. 레미콘 회사에다가 또는 2호에 뭐 21에 120 또 아니면 슬럼프 20에 뭐 40에 강도 슬럼프 플로우를 하게 되면 500 뭐 이런 형태로요. 그래서 레미콘 트럭 한 차는 규격이 6누베입니다. 6 세제곱미터 이게 레미콘 트럭의 기준이고요. 참고하십시오. 네, 허용 범위 다시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네, 캘리버 시험, BB 시험. 네, 블리딩 시험은 네, 블리딩이라는 건 뭐냐? 콘크리트 사슬 하고 나면 콘크리트 내부에 있던 물이 상부로 솟아 올라옵니다. 그거를 블리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블리딩 시험입니다. 그래서 블리딩의 양 어떻죠? 콘크리트 노출된 면적분의 네, 규정된 측정 시간 동안에 생긴 블리딩 물의 양이다. 1세제곱 센티미터는 밀리리터랑 또 같습니다. 또는 cc라고도 하죠. cc. 네, 이렇게 해서 블리딩 양 또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블리딩율까지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좀 계산하는 거지만 좀 알아두시고요. 네, 공기량 시험은 네, 이것도 공기량 시험도 제 블로그에 보시면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용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3층 다짐을 합니다. 3층 3분의 1 콘크리트 채우고 25에 다지고 공망치로 치고 3분의 1 또 치고 또 마지막 3분의 1까지 해서 상부 평탄 마무리해서 이 뚜껑을 덮어줍니다. 이렇게 뚜껑이 있죠. 공기량 시험기 이게 공기량 시험기는 압력법에 의해서 이게 보통 7리터 형태입니다. 이게 용기의 용적이 7리터. 그래서 7리터 형태로 공기량 시험기고요. 이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최종 이 시험 방법은 제 블로그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나서 이거 내용을 하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십니다. 시험 방법은 이렇고 기준이 있겠죠.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와요. 거의 단골 문제입니다. 어떻게? 공기량은 이 나오는 수치 있죠. 공기량 시험기에서 나온 수치. 예를 들어서 5.3%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골재 수정 개수 빼기 G를 해줘야 돼. 골재 수정 개수라고 하는데 이게 최종 공기량입니다. A 공기량 값은 그래서 문제에 주어집니다. 뭐 공기량의 골재 수정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 0.5다 하면은 최종 공기량 얼마냐 하면은 4.8%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단골 문제고요. 네, 염화물 함유량은